계란탑 고민탑 후라이팬 처음 이렇게 녹화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고민탑입니다. 네, 저는 계란탑, 저는 후라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사연이 들어왔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처음 이제 홍보도 하고 포스터도 붙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사연이 다행히도 사연이 안 들어와서 사실 좋은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연이 들어와서 이제 그걸 함께 사연을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들어왔다. 그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친구입니다. 이제 이 친구는 친구 관계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가진 친구인데 이렇게 제가 친한 두 명의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둘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나는 이제 이 친구들과 싸운 건 아니라 사실 둘이 싸운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싸웠는지 어떤 뭐 감정의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이 친구의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이 친구도 들어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얘기할 때는 이 친구 안 좋은 점을 듣게 되고 이 친구 얘기할 때는 또 이 친구가 안 좋은 점을 듣게 되고 공감도 해주고 뭔가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찔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란탕 얘기할 때 힘들었겠다, 호랑이가 그랬어 이렇게 했는데 또 호랑이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고 또 호랑이 얘기하면 계란탕이 그랬어 힘들었겠다 하면 또 그런 마음이 들고 해서 이제 어떻게 할지가 참 모르겠다 이런 고민이었어요. 네. 정말 좀 어른들이랑 또 유사한 관계가 있는 게 결혼한 남편이 그 시어머니 자신의 엄마와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그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는 그런 사연들이 정말로 TV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약간 그런 사연이랑 좀 유사한 것 같고 이럴 때마다 저희가 근데 어른들이 항상 말하는 게 여기서는 중간에 남편이 잘해야 된다. 중간 역할이 잘해야 된다 해서 이런 소리도 아마 이 고민하는 학생이 들어서 더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 가족 사랑처럼 쭉 보면 정말로 좋지만 너무 이것처럼 부담 안 가지고 지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들을 잘 중재해서 이제 화해해서 셋이 다시 친해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괜히 또 불똥이 튈 수도 있고 또 여러 얘기를 듣는 상황에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저는 저 같으면 다른 얘기로 계속 돌릴 것 같아요. 그런 우리 이제 다른 얘기를 하자라고 해서 나는 이 친구와도 친하고 너랑도 친하기 때문에 이렇게 듣는 게 사실 기분이 좋지 않아라고 해서 조금 다른 얘기를 돌리면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진짜 제일 힘든 부분인 것 같은 게 본인 이제 예전처럼 세 명일 때가 너무 즐거웠겠죠. 돌아가고 싶기도 한데 이제 그 둘이 약간 화해의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고 난 이제 얘랑은 진짜 얼굴 못 보겠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친구들이 그 서로 누굴 선택할 건지 약간 은연중에 그런 거를 너가 내 편이 되어줬으면 해라고 그렇게 드러낼 때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고 고민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원하는 거는 둘이 제일 화해해가지고 다시 세 명 화해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런 게 힘들어 보여서 지금 또 고민이 더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친구를 다 이룰 수도 있는 그런 걱정도 될 것 같고 혹시 두 분은 약간 비슷한 뭐 경험이나 이런 거 없으세요?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생각하고 있었는데 매번 이렇게 친구 관계가 어떻게 친해질지를 생각해보면 학창 시절 돌아보면 정말 베프가 된 친구가 사실은 제일 먼저 안 친했고 얘랑 친했는데 얘가 얘랑 친해서 나도 모르게 얘랑 친해진 경우가 정말로 많고 그렇게 해서 셋이 평생 가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요 A라는 친구도 중간 친구랑 친하고 B도 중간 친구랑 친하다는 거면 분명히 이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 친구랑 맞는 것과 이 친구가 맞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감히 예측을 해본다면 요 사이가 멀어진 두 친구가 아예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생각이 안 돼요. 친구의 성향도 좀 비슷한 것 같고 분명히 얘랑 싸웠으면 얘랑 더 멀어질 법한데 계속 이 친구랑은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그런 가능성이 보여서 이 중간 친구가 부담은 되겠지만 그래도 좀 한 번씩 말을 흘려가면서 좀 이런 자리를 만들거나 기회를 만들면 뭔가 괜찮을 것 같은 조짐이 보여요. 나중에 좋은 연결고리가 되고. 그러니까요, 진짜. 네, 고등학교 때 이렇게 친구들이 무리별로 조금 이렇게 다투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도 끼기 싫고 여기에도 끼기 싫고 이래서 그냥 진짜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고등학생 때라서 제 친구들이 성숙해서 너 어느 편을 딱 정해 라고 저한테 절대 강요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얘기를 털어놓는 정도여서 저는 그냥 이쪽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이쪽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그냥 무던하게 스트레스를 그래도 덜 받고 지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조금 너 빨리 어떤 편을 정해라고 하는 부담을 조금 줄여주면 이 친구한테 가장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또 생각해 보면은 이 가운데 친구도 힘들지만 사실 이 두 명도 당사자이기 때문에 되게 힘들 거예요. 먼저 이 상황이. 그래서 사실은 이거 털어놓을 수 있는 이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받는 건데 이제 이 친구는 둘 다 친하니까 어찌할지 모르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뭐 굳이 너희가 빨리 해 이렇게 하는 게 또 힘들 것 같으니까 이야기 들어주되 그래 진짜 힘들었겠다. 근데 나는 뭔가 너희가 사실은 잘 풀었으면 좋겠는 마음이 사실은 있어. 당연히 너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만 사실 그런 마음이 있어. 그리고 내가 네 얘기 듣는다고 이 아이를 미워할 수 없는 건 너도 이해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근데 솔직한 마음이니까 그 친구는 다 이해할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런 말을 들으면 맞아 나도 그럴 것 같아. 너가 가운데 입장이 곤란할 것 같아. 근데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그렇다고 네가 얘랑 놀지 말라는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해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3명이라고 치면 3명의 여학생들이 조금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활동이나 뭔가의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도 참 학교도 만약에 다 다른 반이면 그럴 기회도 적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친해지는 계기가 조금 가까워지면 용감하게 주말에 한번 같이 만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좁혀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급하지 않게 서서히 조금씩 얘기 들어주는 단계인 것 같고 그 이후에 한번 같이 만나는 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단순하게 풀릴 수도 있는 문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더 오해가 쌓일 수도 있고 맞아.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우리 얘기해보자 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후라이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또 얼굴을 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 또 좋아질지도 모르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 처음 사연이어서 정말 저희도 서툴긴 하지만 마무리를 뭐 예쁜 마음을 가지고 고민을 털어준 친구에게 한마디씩 혹시 위로가 되는 전달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번 하고 마무리 해볼까요? 친구에게 일단 이 친구 하고 싶은 말은 둘을 그래도 너무 아끼고 있는 것 같아요. 걱정하고 있고 사실 둘이 알아서 짜증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시 이 친구들이 좋아지길 바라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네, 마음이 되게 따뜻한 친구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용기를 내서 여기 말을 해준 것도 기본적으로 용기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도 우리 3명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생각으로 말을 해주고 싶은데 분명히 이 사연을 보낸 친구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마음이 따뜻한 친구임을 너무나 분명하고 그 둘 친구 사이에 있어서 자기가 그런 부담감을 느낀다라는 것도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는 마음이고
결론적으로 끝까지 안 친해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맞아요. 혹시나 안 되더라도 혹시나 셋이 친해진다면 그 둘한테 너희가 한턱사라고 할 수 있게끔 아, 그렇게 가볍게 맞아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착한 마음이어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만날 인연은 결국 만난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가운데서 아무리 내가 용을 쓰더라도 만날 인연이 안 되면 잘 안 될 거고 결국 둘이가 또 만날 인연이었다면 다시 잘 풀릴 거니까 가운데서 너무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어라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뭐 이런 일을 계기로 또 새로운 인연을 이 사연자 친구도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저는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편한 마음으로 바라봐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예쁘나. 맞아요. 그리고 혹시나 그 세 명이 친해진다면 그 소식도 좀 전해주면 맞아요. 어떡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좋아졌다거나 아니면 둘은 끝까지 뭐 예전처럼은 안 됐지만 그래도 저는 이 친구랑 또 이 친구랑은 편안한 관계로 있어요. 라는 소식 같은 것도 전해주고 맞아, 소식 전해주면 네. 저희 소정의 상품을 그럴까요? 네. 네, 네. 오늘 받으러 오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사연은 사실 저는 이 친구의 글을 읽으면서 진짜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 이제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시험도 작년에 안 쳤는데 이제 모의고사도 쳤고 기말도 칠 거고 하니까 좀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로에 대해서도 그 성적과 진로 사실 이어져 있기도 하니까 그때 진로를 나름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셔서 이제 접기로 했대요. 어쨌든 공부를 잘 해야 되는데 막막하기만 한 이 상황에서 본인도 잘 해나가고 싶은 것 같은데 이제 부모님께서는 좀 더 부지런해져라 이렇게 좀 열심히 하지 않느냐 이런 조금 걱정 어린 잔소리를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속상하다고 하는데 또 하나 공감이 됐던 건 이제 두 분 다 이제 두 부모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녁까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조금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네 혼자 밥을 먹는 일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진짜 정말 공감이 됐던 이야기여서 이 친구가 뭐 특정한 이렇게 뭐 친구가 싸웠어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 이거를 마음이 계속 무거운 상태가 좀 지속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약간 대표적으로 정리를 해서 올려준 친구 같은데 아마도 모든 저희 학교 전교생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이 친구뿐만 아니라 그냥 중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이게 사실 글에 서글프다라는 말을 썼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드는 날이 저도 굉장히 많았고 저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저를 위해 일하신 것도 알지만 그래도 뭔가 좀 뭐랄까요 더 따뜻한 뭐 관심이라거나 다른 친구들이 뭐 가족과 굉장히 이제 화기애애하게 잘 지낸다 이런 얘기도 좀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또 뭔가 잘 풀리는 일도 없는 것 같고 해야 될 건 너무 많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도 쟤도 똑같은 것 같으니까 이야기도 못 할 것 같고 이런 날로 사실 굉장히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런 우리 후라이팬을 하는 것도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전 이야기할 뭐 언니나 친한 선생님이나 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잠드는 날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그런 하루 중에 우리 후라이팬을 보고 이렇게 속풀이 하듯이 조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냥 안아주고 싶었어요. 네, 뭔가 우리가 이렇게 하세요 이건 아닌데 그냥 힘든 거 맞아요.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정말 고민이 있는 게 학업도 고민일 거고 진로도 고민일 거고 그리고 외로운 거 통틀어서 그것도 고민일 건데 사실은 이 친구도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진로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자기도 알고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좀 힘들지 이런 말 한마디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분명히
그런 자신의 고민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도 다른 친구보다는 좀 한 발짝 앞서 나가 있는 아이 같아요. 아예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하고 공부에 대한 고민도 없는 친구가 정말로 더 많은데 난 공부 왜 이렇게 어렵지 않을까 이거 생각하는 자체도 조금 앞서 나가 있는 거라고 봐서 너무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대단한 아이인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벌써부터 한다는 맞아요. 것 진로까지 그쵸. 해서 그쵸. 원하는 진로를 이제 부모님이랑 상의해서 그거를 포기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현실과 네. 이상과의 직업 선택의 차이. 그렇죠. 이게 왜 접었는지 이제 안 밝혔지만 그게 뭐 너무 전망이 너무 이제 하기 힘들다, 성공하기 힘들다, 혹은 뭐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뭐 너는 그렇게 잘하지 않는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부모님이 지원해줄 수 없다도 있을 것이고 뭐 그냥 공부를 하는 게 더 안정하지 않겠니? 뭐 안정적이지 않다 요소일 수도 있고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접었다는 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지만 뭐 이거에 대해서 다시 그거를 뭐 투쟁해서 얻으세요라고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도 고민을 많이 해서 내린 결정일 거고 하지만 그냥 버리진 않았으면 좋기는 하거든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자기가 진짜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랑 직업으로서의 그런 수입이 똑같이 평등하면 돈도 벌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고 너무나 좋은데 정말로 이 현실에서는 원하는 걸 하면서 돈 벌 수 있는 게 정말 극히 드물기 때문에 누구나 마지막 직업 선택할 때는 드는 고민일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는 다행인 게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좋아해서 교사라는 직업을 좋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 두 가지가 좀 안 맞는 친구들이 있으면 충분히 지금은 고민하는 단계인 것 같고 근데 너무 지금 당장 성급하게 이걸 해야 돼 라고 중2, 중3 때는 단정 내리기보다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좀 충분히 그 둘 사이에 뭐가 더 중요한지 분명히 제 친구도 미술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경영학과를 가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포기했던 친구가 있는데 결국에는 휴학을 해서라도 전과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후회하지 않을 둘 중에 뭐가 인생에서 좀 더 큰 요소인지를 잘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포기라는 말을 벌써 하기는 너무 아직 이른 나이고 진짜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쌤 말씀대로 고민타님 말씀대로 버리지 않고 그 꿈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 주변을 보면 20대가 돼도 자기 꿈을 못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벌써 내가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꿈을 가지고 내가 버리지만 않고 있다면 20대든 30대든 언젠가 도전해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 진로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으면 또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직업도 평생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7가지 여러 가지를 동시에 가지기도 하고 이 직업을 접어두고 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아서 하나로 좀 단정지어 생각하는 것보다도 좀 열어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도 이 카톡을 나중에 성인이 돼서 내가 이런 걸 보냈지 하고 보면 정말 별거 아니었겠구나. 나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때 이런 고민 했었지 하고 대견해야 할 것 많이 있을 같아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런 고민을 하는 참 네. 생각을 많이 하는 아이였구나 하고 대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 또 덧붙이고 싶은 말은 나는 그 직업 하기 난 성적이 안 돼.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친구들이. 근데 그 같은 성적의 친구들이 모두 다 그 꿈을 갖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재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난 전혀 그거 관심 없는데 난 유튜브 요리하는 걸 봐도 난 전혀 안 하고 싶어. 근데 어떤 친구는 그걸 해보고 싶다는 말이죠. 그래서 뭔가 좋아하는 것 자체도 재능이니까 내가 이런 거 좋아하네? 라는 것만으로도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냥 앞으로도 말씀대로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지금 털어놓을 데가 없고 좀 쓸쓸한 그런 외로움이 느껴지는 친구인 것 같아서 혹시 혼자만의 시간에
계란탁 고민탁 쌤들 뭘 하면서 지내는지도 궁금해요. 뭔가 혼자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나만의 어떻게 아, 좀 저도 너무 감정이 조금 다운돼 있거나 어디 털어놓을 데가 없다 할 때는 일기를 매일 쓰진 않는데 그럴 때만 가끔씩 일기로 털어놔요. 이렇게 털어놓고 그거를 며칠 뒤에 보면 정말 부끄러워요. 아니 이렇게 별거 아닌 일로 내가 이만큼이나 고민하고 힘들어했다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조금 괜찮아지더라고. 저는 좀 아무 생각 없이 있고 싶어서 영상 같은 거를 그냥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노래를 듣거나. 그래도 글을 쓰면 조금 그래도 마음이 해소가 되는 부분 있죠. 네네. 글로 딱 옮겨 놓으니까 훨씬 더 낫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고민도 사실 저희 채널 이용해서 끄적여놔도 사실은 맞아요. 부담 없이 적어놔도 되니까 오늘도 기분이 좋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진짜. 저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사실 답을 때 간단하게 매일매일 그냥 오늘 기분에 대해서 말해줘도 괜찮아요 뭐 라고 했거든요. 네. 뭐 또 꼭 고민이 큰 고민이 있어야 여기다 글 적을 수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부모님께서 자기한테 조금 더 부지런하게 뭐 살아라 이런 말을 했다는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할 때 저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집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이제 평일에 열심히 하고 주말에 조금 쉬고 싶은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주말에 노는 것 같지? 이렇게 여기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부모님한테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 믿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는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말을 들으면 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쵸.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적도 너무 이렇게 내가 왜 100점을 못 받았지, 90점을 못 받았지 이것보다도 분명히 앞에 모의 시험은 이 점수였는데 기임할 때 최종적으로 했을 때 이 점수를 받아서 그 성장이 폭을 봤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너무 숫자에만 연연해 있는데 부모님도 분명히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40점이었는데 중간에 다음에 60점이면 정말로 잘한 거거든요. 100점, 100점인 친구보다 더 발전이 있는 거니까 너무 지금 당장 점수에 연연 안 하고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 좀 성장해가는 것 맞아요. 저는 또 한 가지 이 친구에게 그냥 되게 외롭다고 했던 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과 한 집에 살지만 그 사실 본인이 부모님의 하루를 궁금해하지 않는 것처럼 부모님도 혹시 나에게 그렇게 하루 궁금하지 않는 것 같고 궁금한 건 오로지 뭐 숙제는 했니? 또 오늘 또 이렇게 뭐 방을 좀 안 치우니? 이렇게 또 부지런하게 살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지런하게 살고 있는데 부모님 몰라줘서 내가 억울한 거 있을 것 같고 그 계란탕님 말씀처럼 두 번째는 나도 알아. 내가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거. 그쵸?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잘 힘이 없고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그러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엄청 케어도 잘 받고 간식도 챙겨주고 옆에서 막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늘 옆에 있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어서 힘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친구 혼자의 탓이 아니고 나는 왜 이렇게 부지런하지 않은 걸까? 나는 왜 열심히 안 하지? 남들처럼 왜 안 할까?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으면 또 열심히 할 수 있을 만한 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친구에게 좀 용기를 주는 그런 이게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 늘 있고 사랑하는 걱정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아마도 이 좋겠어요. 영상을 보고 나면 괜히 말을 못하지만 피식하고 저희를 보고 웃지 않을까 왠지 힐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말하진 않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좀 전달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걸 듣는 다른 친구들도 나도 비슷한데 하면서 위로를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냥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우울해지는 친구들이 또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많이 서로 사람들끼리 못 만나고 교류가 적어지고 뭐 노래방도 못 가고 이러니까
조금 우울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어떻게 방식이 돼서 친구들이 조금 더 접촉도 많아지고 교류도 많아지고 해서 이런 우울감을 털어놓을 때가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마도 2학기는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 친구가 네. 응원해봐요. 분명 더 나은 하루가 네, 될 겁니다. 네, 네, 네. 힘내라는 말만 네. 해주고 싶어요. 이 친구. 맞아요. 다른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힘든 거 맞고 충분히 힘든 거니까 네, 같이 네,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침 정도 쳤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네. 네. 네, 그러면은 네, 오늘 네, 계란탑 고미탑 호랑이 팬 첫 고생했습니다. 네, 평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마지막 우리 구호를 외치면서 요즘 학생들이 이거 따라하고 아, 다니는 그래요? 거 알고 계시나요, 다들?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저희가 약간 학생들의 애칭을 정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기대되네요. 구독자 애칭 같은 구독자 애칭 것처럼. 같은 건데 노른자들이라고 저희가 못하는데? 마이크의 고민을 깨고 나면 아. 그 안에서 또 새롭게 예쁘게 네, 노른자들이 노른자 너무 지어봤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좋습니다. 노른자들 네. 다 힘내시고요.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구호를 한번 외쳐볼까요? 계란탑 고민탑 프라이팬.